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영 심리TV, 오늘도 심리 전문가 이지영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불효자의 나라에는 우울증이 없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또 제목이 약간 물음표잉 불효자와 우울증 무슨 상관관계? 그런 좀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막 옛날 옛적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부터 현재까지 영상 중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게 3만 회가 넘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울증에 관한 기초적인 그 심리학 책에 나온 지식들을 다뤄드린 영상인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증으로 많이 힘드시고 또 우울증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좀 우울증을 한번 좀 간단하게 또 다뤄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제 모든 영상의 방향성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를 성찰하고 치유하고 성장하고 회복하는 이 과정이 지금 한 10년이 넘었어요. 멘토쌤을 만나고 이제 좀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고통을 마주해야 될 때도 꽤 있지만, 근데 정말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정말 점점 더 행복해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져서, 내년에는 어떨까, 후년에는 어떨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작년에 제가 후유증도 심하고 좀 힘들었고 좀 쉬고 싶어서 이렇게 쉰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또 굉장히 짜릿한 경험들이 있고, 야, 이런 일도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너무 신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중요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마 나중에 또 다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좋고 신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제가 걸어왔던 길에서 깨달은 것들, 그걸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고 또 본인들이 통찰하고 성장하는데 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저의 모든 영상의 방향은 거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도 우울증에 관한 얘기지만, 우울증을 깊이 다루기보다는 약간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불효자와 우울증 다루기 전에, 불효자와 우울증, 효도와 우울증 무슨 상관관계냐? 그 전에 예외되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우울증들은 오늘은 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저도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한 달을 어지럼증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겪고 나서는 한 달 정도 겪었구나 하지만, 겪는 중에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우울증이, 이 어지럼증이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두려워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자꾸 이제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이래서 멘토쌤한테 전화를 걸어서 생각의 전환을 좀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계속되는 만성적인,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다던가,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평생을 갖고 가야 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이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런 일, 갑작스럽게 너무 황당한 사고로 자식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 뭐 아니면은 나의 그 오랜 기간 함께했던 내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났다든가, 이런 사건 사고로 오는 우울증, 이런 거는 오늘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런 우울증을 빼고서 관계에서 오는 우울증을 오늘 다루려고 해요. 제가 이제 상담 뭐 인턴하고 이렇게 연습생 시절을 지나고서, 이제 제가 개인으로서 이렇게 상담사로 돈을 제대로 상담료를 받으면서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몇 건 하지 않고 저절로 깨달아 알게 된 게, 헐, 우울증이 결국은 부모에 의해서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한테 오는 병이구나라는 게 그냥 저절로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각각의 오는 사람들 나이대, 성별, 직업 다 다른데 그냥 맥락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본인들이 계속 자기의 원하는 것들, 욕구를 포기하고 부모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내 삶은 더 이상 내 의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욕구, 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보다는 부모 뜻에 따라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됐을 때 의욕이 날 수가 없잖아요. 우울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오는 게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사람들의 분위기를 봤어요. TV를 통해서도 봤고, 뭐 SNS도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가족, 환경,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나 저의 주변인 상담을 왔던 분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모에 대해서 신성불가침 이상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은 다 누구나 어른으로 커요. 근데 정서적인 성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유아기에서 정서적인 성숙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전혀 배려할 수 있는, 이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유아기 때 아이들이 그런 모습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 공감 바랄 수 없죠. 거기서 멈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에서 멈춘 사람들도 많아요. 유아기와 아동기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살기가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에 떨어뜨려서 너 혼자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데미지로 아이들한테 남는단 말이에요. 간혹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실제적으로 버림을 받아서 막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뭐 보육원 같은 데로 들어가거나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가 나를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보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유아기와 아동기 때는 정말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서적인 청소년기,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점점 부모와 충돌이 일어나죠. 내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부모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따랐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생겨나고 내 자아가 생겨나면 부모와 나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똑같은 나이여도 너무 다른데, 당연히 다르죠. 세대차도 더 있는데 계속 충돌을 해요. 그래서 막 사춘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얘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부모로부터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대부분이 아동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게, 청소년기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내 신이 아닌 거예요. 아동기까지는 부모가 나의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나는 부모가 신이 아니라 점점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이 돼서 진짜 성인이 됐을 때는 완전히 서로 하나의 그냥 개체로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부모한테 결혼은 허락을 맡아야 되고, 아니면은 부모가 반대하면 결혼을 하지를 못하고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성인인데. 부모는 나의 결혼을 반드시 축하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를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포기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성인으로 독립한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정말 너무 많은 모습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아동기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요. 특히 제가 물론 SNS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 이제 TV에서도 최근에도 제가 보다가 또 쇼크 먹은 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 성과를 낸 이제 스포츠 선수가 엄마랑 같이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 시절을 둘이 같이 그 업적을 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쳤겠어요.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 중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너무나 많았고, 그때 엄마가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선수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엄마의 마인드가 아니라 너무나 코치 마인드로 너한테 이제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너가 힘들다고 했을 때 좀 위로해주고 토닥여줄 걸, 그거를 내가 딸아이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그만둬, 포기해, 짐 싸.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도 그래, 본인이 그게 되게 아쉬웠다고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던 패널들이, 그러면
둘이 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인정을 했는데도 그 패널들은 그거를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가 뭔가를 자기 반성을 하는데도 그 부모를 그래 부모가 그때는 좀 판단이 미스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걸, 그걸 막 또 부모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나온 거라고 막 또 부모를 미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미화하고 포장하는 모습들을 제가 정말 TV에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를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게 바로 아동기 때 모습이거든요. 아동기 때는 내 부모가 잘못되면 안 돼요. 예,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동기를 지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되면 내 부모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왜냐면 하나의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하고 어떻게 신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회인 거예요. 절대. 그래서 심지어 오은영 박사님도 그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막 오하는 오은영 박사님조차도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비난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신보다 더한 존재로 우상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의 신은 막 욕도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부모는 모든 종교를 떠나서 다 우러러보는 존재인 거예요.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로 그 양재웅, 양재등 그 정신과 그 형제 의사 형제들 있잖아요. 그분들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둘 다 싱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신과나 심리 쪽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보다 진짜 사람들이 원인은 다 부모라는 뿌리에서 나왔는데 너무 부모에 대해서 신성불가침으로 가는 게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런 부모 자식 관계를 보면서 정서적 독립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왜냐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운 거는 당연한 거다. 부모로서 부모가 자식을 낳기로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이다. 그거를 막 되게 추앙하고 대단시하고 대단하다고 보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 효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영상에서 그랬다가 욕을 그냥 뒤지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영상에 거의 댓글에 그런 악플들이 달린 적이 없는데 그 영상에서 어마어마한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겼죠. 저는 자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네가 자식을 안 낳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막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나는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본 심리상담사인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고, 물론 자식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건 내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한 책임인 거지, 그거로 인해서 자식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너가 나를 뭐 효도를 해야 되거나 공경을 해야 되거나 어떠한 의무도 없다. 어떠한 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없다. 그냥 너는 너의 삶을 독립된 개체로서 살면 된다라고 저도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부모에 대해서는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신성불가침으로 못 건드리는 사회적인 분위기인지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침해를 하고 내 생활에서 나의 삶에서의 모든 선택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내 의지를 무시하고 욕구를 무시하고 그렇게 본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를 하면서 나를 집착해도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고 그냥 다 억압을 해버리는, 분노를 느껴도 안 되고 그게 쌓여서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집착과 간섭이 심한 부모의 자녀들은 만성 우울을 겪어서 성인까지도 계속 무기력하게 사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정말 가까이서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부모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고 진짜 우상화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고가 아동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부모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나의 하나의
독립적인 자아로 성장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는 그냥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좋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아동기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소위 제가 그냥 정의한 효자들일수록 우울증이 많이 연결이 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내가 독립을 하고 하나의 개체 자아로서 독립된 자아로서 나의 삶과 부모의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저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주장이 커질수록 자꾸 불효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 그냥 오늘은 불효자라고 할게요. 이런 불효자가 많을수록 우울증에 필요가 잘 걸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계속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독립을 해가는 중이에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촉이 부모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 과정을 다 끝낸 멘토쌤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런 이제 과정을 치유의 과정을 다 끝내서 그 단계 그 상태에 가게 되면 부모는 그냥 정말 그냥 되게 멀리 떨어진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 거기까지 벗어나지 못했어요. 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데 부모, 가족이라는 이런 뭐 형제 이런 존재들이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뭐에 필요한 거냐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매개체인 거예요. 이런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인 거지 내가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고 어떤 뭐 효도를 해야 되고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분리된 개체로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유아기 아동기 때는 부모에 대해서 우상시하고 신격화하고 그래야지 또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은 살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게 계속 성인까지 이어지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부모를 추앙하고 우상화시키고 신성시하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사랑 뭐 건강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치유 작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분노와 증오가 올라와요. 저도 그걸 계속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또 막 증오하고 원망하고 멘토쌤도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그 강렬한 시간이 3년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계속 내 마음속에 존재해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항상 치유는 극에서 극으로 가서 다시 가운데로 올 때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여정이. 부모도 마찬가지로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우상시하다가 그랬다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억눌렀던 감정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막 죽어라 미워하고 증오해요. 이 끝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라 사랑했다가 맹목적으로 사랑했다가 정말 죽어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했다가 이게 이제 또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그냥 나한테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냥 하나의 저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유의 과정이 끝나는 걸로 모든 그런 하나하나의 치유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지나친 부모에 대한 신격화 우상화 이게 결국 사람들을 자꾸 우울증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더 또 중요한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네, 구독자 1000명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000명 돌파되면 제가 선물을 쏘겠습니다. 다 모든 분들께.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